수요 예측이 어려운 산업,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R&D 결과에 따라 레버리지는 더 가파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산업,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이유로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반도체 시장의 기업들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시키거나 사업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파운드리와 팹리스로 나눠진 현 세대의 반도체 분업 체계가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천천히 로직 설계에 뛰어들고 결국엔 파운드리 사업에까지 나서게 된 케이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에 빛나는 자사 스마트폰 기본 물량이 있는 삼성은 세계 수준의 공정력을 확보해 핵심 팹리스 기업들 중 한두 개곳만이라도 그들의 편에 서게 할 수 있다면 메모리,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사업부에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계획은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2위, 10조여 원의 매출, 그리고 연 2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의 오늘. 하지만 재밌는 것은 언론이 그리는 삼성 파운드리의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승리 공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앞서도 설명했지만 이 파운드리 시장이 다른 시장들과 조금 다른 점은 이 승리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외부 요인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죠. 핵심 팹리스 기업들의 계약이 뒷받침되면 재투자의 속도도 빨라지고 공정기술 역시 결국은 설계와 함께 진보를 이루는 부분이죠. 2010년대 후반 EUV 전환 시기에 TSMC와의 공정 싸움에서 앞서 나갈 절호의 기회를 맞았던 삼성이 생각만큼 대단한 방향을 이뤄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당시 EUV 전환 준비가 TSMC에 비해 빨랐던 삼성이었지만 EUV 없이 N7 공정을 들고 나온 TSMC에 퀄컴마저 빼앗기게 되면서 애플, 퀄컴, AMD 모두를 빼앗기게 된 삼성. 반대로 TSMC에는 이 거대한 동력이 더해져 빠르게 EUV 공정을 따라잡고 다시 한번 그들만의 일강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성패를 결정짓는 외부 요인. 결국 두 기업의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면 이 파운드리 시장의 싸움의 키는 어쩌면 바로 이 외부 요인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선 파운드리 시장의 승리 공식을 위한 핵심 변수가 되는 외부 요인, 주요 팹리스 기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와 TSMC 양 진영에 어떤 기업들이 수주를 쥐고 있는지 정리해보면 대략의 정세가 파악이 되는데요. 우선 TSMC 측에는 애플, 삼성 측에는 엑시노스 물량을 고정시키고 시작해야겠죠. 여기서 AMD, 미디어텍을 TSMC 쪽으로, 엔비디아, 퀄컴을 삼성 쪽으로 놓으면 대략적인 현재의 형세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양사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최상위 핵심 제품들을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 우선 현재 상황을 보면 언뜻 삼성이 TSMC와 나름 싸워볼 만한 수준으로 수주를 따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엔비디아의 공정이 차선단 공정에 해당하는 8나노 공정인 관계로 이 최신 공정 싸움의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아직은 어렵죠. 결국 크게 퀄컴과 엑시노스 물량 정도가 최신 공정 싸움에 유의미한 동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비관론의 핵심 근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삼성 쪽의 무게추 역할을 해주고 있는 퀄컴이 내년부터 이 TSMC를 제1고객사로 삼고 이 TSMC 쪽 수주를 늘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아예 2나노 공정부터는 인텔의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어 수주가 유력해 보였던 엔비디아 역시 TSMC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의 경우 앞서 8나노 공정을 좋은 조건으로 이 엔비디아 측에 제시해 이 수주 계약에 성공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요를 확보한 5나노 공정으로 엔비디아와 다시 재계약을 통해 최신 공정 싸움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 중순까지만 해도 계약이 유력해 보였던 엔비디아가 TSMC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들이 대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파운드리 계약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제로 TSMC는 엔비디아를 설득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에게 제시했던 20% 수준의 가격 인상을 2, 3% 수준으로 낮게 제시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언뜻 보면 애플, AMD의 퀄컴과 엔비디아의 물량 일부가 다시 TSMC로 넘어가고 다시 이 두 파운드리 기업들의 싸움은 TSMC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는 형세가 그려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삼성 파운드리를 두고 흘러나오는 위기론의 근거, 또 시스템 반도체의 1위를 천명한 삼성전자를 두고 흘러나오는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비판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 충분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지난 7일 새벽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과 관련해서는 우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 도입으로 인한 전력 소모의 개선이 눈에 띄죠. 원하는 공정에 비해 무려 50%나 전력 소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성능 역시 30% 수준의 향상을 이루었죠. 무엇보다 2년 전인 2019년 당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밝힌 수치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것으로 보아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개발에 있어서 추가적인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이 면적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함께 살펴볼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 노드의 성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정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획일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근 몇 년간 로직 반도체 기업들은 그들 제품의 성능을 부각하기 위한 지표로 집적도를 보편적으로 활용해왔고, 실제로 무어의 법칙으로 대변되는 로직 반도체 성능 향상의 패러다임이 트랜지스터 개수를 기준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은 단위당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곧 공정 성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 로직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공정 성능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바일 AP와 CPU와 GPU를 오가며 생산되는 공정의 성격이 완벽히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이 세 개의 알파벳 모두를 비교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는 이 공정력 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고, 무엇보다 로직 반도체 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문장의 변화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동일 면적에 구현한 트랜지스터 개수가 중요한 지표였다면 이제는 동일 면적이 아닌 동일 공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한계에 다다른 무어의 법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로직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명하는 변화, 새로운 구조를 통해 더 낮은 동작 전압, 낮은 전력 소모, 더 낮은 발열, 여기에 3D 패키징 기술이 더해져 동일 면적이 아닌 동일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 개수를 구현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삼성의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서 보여준 이 면적 개선의 아쉬움을 넘어 역대급으로 발전한 전력 소모와 성능 향상폭을 보고 향후의 시간들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를 통해 확인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올해 꾸준히 중국, 대만 언론 등으로부터 삼성 파운드리의 부정적인 전망을 갖게 만드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죠. 수율이 극도로 낮다, 삼성의 3나노 공정 양산이 연기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올해 6월 삼성 측에서 이 수율 문제에 대해서 이미 목표치를 넘은 상황임을 분명히 했고, 이어진 10월 이번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역시 연기 없이 2022년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더 확실해졌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시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TSMC의 3나노 공정의 경우 최소 수개월이 연기된 상황, TSMC CEO의 입으로 확인된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서 과거 7나노 EUV 도입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의 경우 이 3나노 공정 도입이 수개월여 빠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전환은 1년 이상 삼성이 빠른 상황. 결론적으로 몇 개의 루머들로 아직 이 싸움의 결론을 속단하기에 너무도 성급하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도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 전략을 완성시킬 핵심 퍼즐, 이 승리 공식을 완성시키기 위한 외부 요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껏해야 서너 기업 정도만이 최신 공정 수요를 담보할 수 있었던 과거 이 7나노 공정 도입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수많은 기업들이 저마다의 독자 반도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이 기업들 말고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최신 공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대기 수요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핵심 팹리스 기업들의 물량 역시 결국은 TSMC가 모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애플의 A16 바이오닉을 4나노 공정 생산으로 유도하면서 일부 캐파에 잠시 빈 공간이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이는 다시 곧 애플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겠고, 여기에 인텔까지 이 TSMC의 선단 공정에 계약을 하면서 남은 TSMC의 선단 공정 캐파는 극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국 하위 티어들은 삼성 파운드리를 병행 사용하거나 아예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따라서 지금 막 들려오고 있는 TSMC의 수주 소식들로 인해 섣불리 이 싸움을 속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결국 TSMC의 캐파는 절대로 이 전체 반도체 업계의 최신 공정 수요의 합을 넘어설 수 없고,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인텔이 제대로 준비되기 전까지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는 상황. 애플의 인텔과 엔비디아가 TSMC로 넘어오자 반대편에서 AMD가 삼성 파운드리와의 계약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는 것은 이 같은 점을 방증하는 예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크게 모바일 HPC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 파운드리 수요 시장에 머지않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참입니다.
바로 차량용 AI 반도체 시장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이야기하던 그 기성 차량용 반도체들 말고 이제 최신 공정이 필요한 고성능의 SoC가 자율주행을 위해 차량에 탑재되며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의 승리 공식을 조금씩 완성시키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몇 가지 단편적인 루머로 벌써부터 삼성 파운드리의 미래를 단정짓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섣부른 결론이다. 아직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심은 잡아야겠죠.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우리가 근미래에 삼성 파운드리에 기대하는 것은 TSMC를 넘어 파운드리 시장의 2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겨우 4년차의 신생사업부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미중 이후의 파운드리 성장기에 최고 수준의 공정 기술을 보유한 또 하나의 파운드리로 시장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의 비어있는 퍼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채워 이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는 것이겠죠. 전무후무한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플레이어들 모두가 승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신 공정 시장에 진입해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파운드리 사업부는 그들의 제1임무는 완수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번번이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볼멘 소리를 듣는 삼성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이미 15년 전부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투자를 진행해 왔다는 점인데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도래하고 있는 CIS 시장의 제2의 전성기, 그리고 반도체 부족 사태와 최선단 공정 수요 폭발에 따른 전대미문의 파운드리 시장 성장. 다른 이들이 하나씩 이 파운드리 시장을 떠나는 동안 오랜 시간을 두고 선제적으로 투자한 비즈니스들이 이제 추수의 시기에 돌입하고 있고, 파운드리 시장뿐만 아니라 DDI, PMIC, CIS 등 유망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세계적인 역량을 갖춰가고 있는 지금 분기별 점유율 하락, 특정 노드의 수주 루머 등은 앞으로 수없이 또 당연하게 넘어야 할 작은 산들에 불과하겠죠. 확실한 것은 다시 한번 삼성은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전환 시기에 이 싸움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승리 공식을 충실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탄생하게 될 반도체들, 그리고 가장 먼저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전환을 시작하며 조금씩 바뀌게 될 시장 상황들 가려서울에서 꼼꼼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함께 날갯짓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 업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